이번 시간에는 이상 발견 시 수정 및 수정 작업 후 검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차체 수리 마무리 점검의 28페이지부터 69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자동차의 오랜 수명을 위해서는 자동차를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함께 해주실 권영신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자동차 차체에서 발견된 이상 부위에 대한 재조정 및 재수리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차체 조정이나 수리 작업은 예전에 배우지 않았나요? 와, 그것을 기억하시다니. 차체 조정이나 수리 작업은 이미 능력 단위 차체 수정, 교환 작업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차체 수리, 마무리 작업에서 실시하는 작업의 범위는요, 대부분 포용오차 범위 내에서의 조정과 수리로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 그런데 본격적인 수업 전에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제가 겪은 이야기 하나 드리려고 하거든요. 며칠 전에 운전을 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옆 차선으로 가서 당황했거든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네, 혹시 하나씨 자동차가 사고 나서 수리한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중고 자동차를 구매했습니까? 중고차입니다. 저 그러면 중고 자동차나 사고 수리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고속주행 중 자동차의 무게중심이 속도에 의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의 힐 얼라이먼트가 부정확하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휠 얼라이먼트요? 예, 힐 얼라이먼트는 자동차의 앞부분을 지지하는 앞바퀴의 기하학적인 각도 관계를 말합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힐 얼라이먼트 측정 요소는 캠버, 캐스트, 토인, 조향축, 경사각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힐 얼라이먼트가 하는 역할은 조향 핸들의 조작을 작은 힘으로 조작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향 핸들에 보건성을 주며 조향 핸들을 조작을 확실하게 하고 안전성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타이어의 마모를 최소로 합니다. 즉, 힐 얼라이먼트는 자동차가 주행 중 앞바퀴의 직진성, 방향성, 보건성, 조향 조작력 감소를 운전자가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앞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캠버, 캐스터, 토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캠버는 조향축 경사각도와 함께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있고, 캐스터는 주행 중 앞바퀴에 방향성을 주며 조향하였을 때 직진 방향으로 보건성을 줍니다. 토인은 앞바퀴의 사이드 미끄러짐과 타이어 마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럼 제 자동차는 휠 얼라이먼트를 측정해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면 되겠네요? 네, 힐 얼라이먼트를 정렬한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차체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즉, 차체 수리 집신서를 기준으로 바디 얼라이먼트를 측정해야 합니다. 바디 얼라이먼트요? 참 생소한 용어 많이 나오네요. 예, 참 생소하지. 바디 얼라이먼트는 차체 수리 매뉴얼을 차체 치수도를 기준으로 가로, 세로, 높이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 학습에 앞서서 배우게 되는 학습 목표, 또 선수 학습, 핵심 용어, 학습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시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차체 수리 마무리 점검에서 능력 단위 요소, 이상 발견 시 수정하기, 이상 발견 수정 작업 후 검사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비 지침서에 따라 이상 부위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비 지침서에 따라 외관 검사, 기능 검사, 안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발견 시 재조정 수리, 외관 검사, 기능 검사, 안전 검사입니다. 선수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차량 파손 분석, 차체 변형 개척 작업, 차체 수정, 차체 용접 접합, 차체 패널 수정 교환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본 학습의 핵심 용어는 프레임, 차체 치수도, 지거, 트램 트래킹 게이지, 사이드 멤버, 크로스 멤버, 볼트온 패널입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서 오늘도 숙지해야 할 사항 있나요? 네, 차체 수리 마무리 점검에서 차체 조정이나 수리 작업은 차체 패널을 신차 출고실 규격에 가깝게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점검은 자동차의 외관이나 차체 부품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찾는 중요한 작업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작동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은 후에 수정하고 재검사까지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볼트온 패널의 도어 패널에 대해서 이상 부위 발견 시 재조정, 재수리 방법 외에도 차체 도면 및 구조에 대한 지식과 체크리스트 작성 지식, 검사 장비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외관 검사, 기능 검사, 안전 검사까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 학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상 발견 시 수정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온 패널을 품질 점검입니다. 차체의 수리 상태를 점검하다가 이상을 발견하게 되면 재조정, 대수리 작업을 실시합니다. 크게 미적 관점과 기능적인 관점에 기준을 두고 작업을 실시합니다. 차체 치수도와 정비 지침서의 작업 기준을 준수하며 유관 검사를 통해 볼트온 패널의 간격이나 단차를 검사하고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기능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볼트온 패널의 구성품입니다. 범버 구성품입니다. 프론트 범버의 구성품으로 범버 크로스 멤버, 충격 흡수제, 에어 덕트, 후드 실, 마운트 브라켓, 범버 인서트, 범버 패널, 센터 그릴, 에어 그릴, 진동 방지 스트립이 있습니다. 리어 범버의 구성품으로 견인고리 커버, 반사경, 범버 패널, 하단 커버, 사이드 브라켓, 사이드 인서트, 센터 인서트, 범버 크로스 멤버, 크래시 멤버, 센터 마운팅 브라켓, 사이드 마운팅 브라켓이 있습니다. 후드의 구성품입니다. 본넷의 구성품으로 후드 패널, 후드 실, 오버슬랩 범퍼, 인슐레이트, 리프트, 후드 렌치 어셈블리, 후드 힌치가 있습니다. 트렁크 리더의 구성품으로 트렁크 힌치, 트렁크 리더, 내장 커버, 웨더 스트립이 있습니다. 도어의 구성 부품입니다. 프론트 도어의 구성 부품으로 윈도우 그래스, 도어 패널, 웹캐치, 힌치, 브레이크, 도어 렌치, 방음제, 스피커, 윈도우 모터, 윈도우 리프트, 가이드 레일이 있습니다. 리어 도어의 구성품으로 윈도우 그래스, 도어 패널, 웹캐치, 힌치, 브라켓, 도어 레치, 방음제, 스피커, 윈도우 리프트, 가이드 레일, 가이드 고무, 웨더 스트립이 있습니다. 노고의 종류입니다. 노고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하면 일반적인 녹과 전이차에 의한 녹, 접합 부위의 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녹이 발생되기 쉬운 장소입니다. 이상 발견 수정 작업 후 검사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체 품질 점검입니다. 차체 수리 부위 점검 및 모든 재조정과 재수리 작업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차량의 품질을 점검합니다. 점검 부위는 크게 사고 부위와 미사고 부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검사는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점검이기 때문에 고객 만족이라는 경영 목표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미사고 부위에 대한 점검 비중이 사고 부위의 점검보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일성 확인입니다. 사고 자동차의 수리 작업 시 자동차 등록증과 차대 번호의 일치 여부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차량 번호, 차대 번호, 원동기 형식 및 형식 승인 번호, 차량 등록 사항, 검사 유효 기간, 주소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대 번호입니다. 차량의 도난 방지와 차량의 결함을 추적하기 위한 일종의 자동차의 고유 주민번호로서 차량의 번호 또는 차량 식별번호라고도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차대 번호는 대부분 크로스 멤버나 힐하우스 패널부, 대시 패널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회사에서는 이 차대 번호를 별도로 관리하여 차량 결함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자동차를 추적하여 결함 내용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대 번호를 알면 그 자동차의 제작 회사와 제작 연도 등의 일련의 제작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유리입니다. 업체별로 각종 인증 마크, 제조사, 투과율, 생산 제조 연월일, 포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건강유리와 한국유리가 있습니다. 도장 결함입니다. 도장 작업 중이거나 직후에 발생하는 결함으로 도랑 기술자의 기술 부족 또는 실수로 인한 결함, 도료를 비롯한 도장 재료의 불량, 장비, 공구류의 오작동이나 사용 미숙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도장 결함의 종류입니다. 이물질 부착입니다. 도장 작업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결함으로 도장면에 굵은 티나 먼지들로 인해 돌출되어 튀어나온 현상을 말합니다. 메탈릭 얼룩입니다. 메탈릭 색상에서 알루미늄 입자의 배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시팅입니다. 도장 작업 후 도막 내부 및 외부에 서로 다른 형태와 크기로 된 도로 알갱이 및 덩어리가 묻어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흐름입니다. 토출량이 많아서 도막이 지탱하지 못하여 처져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렌지 필입니다. 도막 표면의 상태가 오렌지 껍질과 같이 울퉁불퉁하게 된 현상을 말합니다. 크레스터링입니다. 유분기가 있는 먼지 등에 의해 도막 표면이 분화구처럼 움푹 패인 현상을 말합니다. 벽화입니다. 락커 타입의 도로에 많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도막 표면에 안개가 낀 것과 같이 강택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름입니다. 도장한 도막면이 내부층과 표면층의 뒤틀림으로 인해 주름처럼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핀홀입니다. 도막 표면이 용재가 빠져나간 흔적으로 바늘로 구멍을 뚫어 놓은 것과 같은 현상을 말합니다. 치핑입니다. 고속 주행 중에 바닥에 있는 유리 조각이나 작은 돌 등이 튀어 도막을 벗겨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부풀음입니다. 도막이 크고 작은 수포돌로 부풀어 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항변입니다. 강한 자외선이나 복살열에 의해 도막의 색상이 누렇게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균열입니다. 크릭이라고도 하며 도막면이 불규칙적으로 갈려져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덴트 변형의 종류입니다. 로우 변형입니다. 가장 흔한 변형으로 표준 면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마이크로 로우 변형입니다. 미세하게 낮은 상태의 로우 변형입니다. 하이 변형입니다. 로우 변형의 반대 개념으로 표준 면보다 높게 올라온 상태를 말합니다. 마이크로 하이 변형입니다. 미세하게 올라온 상태의 하이 변형입니다. 크리스 변형입니다. 젖혀진 상태의 패널에 생긴 변형으로 안전보건이 어렵습니다. 플랫 변형입니다. 마이크로 로우와 마이크로 하이 변형 중간 상태의 평평한 변형입니다. 플랫 바텀 변형입니다. 중앙부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클링컬 변형입니다. 강판이 늘어난 탄성력을 잃었을 때 발생하는 변형입니다. 방음제의 종류 및 특징입니다. 알루미늄 패드입니다. 알루미늄 패드는 한 면은 접착제, 한 면은 알루미늄 섬유 처리로 패널 진동 방지 및 열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고무 패드입니다. 바닥재로 패드로 압축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으며 언더바디로부터
올라오는 소음을 차단합니다. 스펀지 패드입니다. 10mm 두께의 고밀도 우레탄 재질로 스피커 주위의 울림 현상 및 루퍼의 진동 소음과 열을 차단합니다. 수성 언더 코팅입니다.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고무와 플라스틱 재질이며 용재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유성 언더 코팅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건성면에 흡착성이 탁월하고 내열 온도가 높으며 작업성이 탁월합니다. 붙일 테이프입니다. 도 탈부착 시 내부 비닐 커버를 탈거 후 재부착 시 사용합니다. 스펀지 테이프입니다. 좁은 공간을 밀폐 시 사용하며 바람 소리를 차단합니다. 실링 테이프입니다. 빗물 유입 방지 및 패널 내부 부착으로 패널의 떨림을 방지합니다. 강력 접착제입니다. 차량을 끊임없는 진동으로 인해 패드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사용합니다. 실런터입니다. 차체 계란 부위의 누수 및 진동 소음을 차단합니다. 차체 수리 마무리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체 수리 마무리 작업에서 실시하는 작업의 범위는 대부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의 조정과 수리로 제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차체 프레임, 패널 수정을 최종 검사는 정비 지침서의 규격인 차체 치수도, 즉 바디 얼라이먼트를 측정합니다. 바디 얼라이먼트는 자동차의 외관이나 차체, 기계 부품이 정상적인 작동과 기능 유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손 수리 자동차는 바디 얼라이먼트 검사가 선행된 후에 힐 얼라이먼트를 측정하는 것이 자동차의 주행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바디 얼라이먼트는 정비 지침서의 기준으로 차체 패널 부착 위치의 가로, 세로, 높이 치수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 자동차의 힐 얼라이먼트를 측정은 기계 부품의 원활한 작동과 기능을 점검하는 것으로 캠버, 캐스터, 토인 등이 있습니다. 차체 수리 정비사는 힐 얼라이먼트의 기본 요소인 캠버, 캐스터, 토인 등을 차체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차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차체를 원상복구하는 데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힐 얼라이먼트는 차륜 정리라고도 하며 현가장치와 조향장치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품이 힐과 어떤 각도로 차체에 부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장착된 4개의 바퀴는 조향 안정성과 좋은 승차감을 얻기 위해 여러가지 기하학적인 각도를 가지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도들은 차량의 중량이 현가장치와 조향장치의 가동부에 적당히 배분되도록 하며 바퀴의 직진성, 선회성, 선회 후 직진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복원성을 확보하고 그 외의 타이어와 노면의 접지성, 조향력 감소 및 타이어 수명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캠버의 정의입니다. 앞바퀴를 앞에서 보았을 때 타이어 중심선이 수선에 대해 어떤 각도로 이루어진가의 각도 상태입니다. 정의 캠버입니다. 타이어 중심선이 수선에 대해 바깥쪽으로 기운 상태입니다. 부의 캠버입니다. 타이어의 중심선이 수선에 대해 앞쪽으로 기운 상태를 말합니다. 영의 캠버입니다. 타이어의 중심선과 수선이 일치된 상태를 말합니다. 캐스터의 정의입니다. 앞바퀴를 옆에서 보았을 때 킹핀의 중심선이 수선에 대해 어떤 각도를 이룬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의 캐스터입니다. 킹핀의 상단부가 뒤쪽으로 기운 상태입니다. 부의 캐스터입니다. 킹핀의 상단부가 앞쪽으로 기운 상태입니다. 영의 캐스터입니다. 킹핀의 상단부가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토인의 정의입니다. 앞바퀴의 위에서 보면 좌우 타이어 중심간의 거리가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2에서 6mm 정도 좁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녹의 종류입니다. 녹의 종류를 3개로 분류하면 일반적인 녹과 전이차에 의한 녹, 접합 부위의 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녹 발생이 쉬운 장소입니다. 패널과 패널을 겹친 부위, 보강판의 부착한 위치,
해밍 가공 부위로 후드, 도어, 트렁크 리더 등의 테두리입니다. 녹 발생 대책입니다. 서포트 용접 및 CO2 용접 시 패널과 패널 사이에 방청제를 도포한 다음 안전히 건조 후 일회형 우레탄 실런트를 도포 후 용접을 실시합니다. 방음제입니다. 초기에 방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나 근래에는 방음 외에도 자동차 차체의 주요 부위에 부착되어 차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발견 수정 작업 후 검사하기입니다. 차체 품질 검사입니다. 차체 수리 부위 점검 및 모든 재조는 작업과 재수리 작업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차량을 품질을 검사합니다. 점검 부위는 크게 사고 부위와 미사고 부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검사는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점검이기 때문에 고객 만족이라는 경영 목표를 함께 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미사고 부위에 대한 점검 비중이 사고 부위의 점검보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일성 확인입니다. 사고 자동차의 수리 작업 시 자동차 등록증과 차대 번호의 일치 여부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차량 번호, 차대 번호, 원동기 형식 및 형식 승인 번호, 차량 등록 사항, 검사 유효 기간, 주소지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대 번호입니다. 차량을 도난 방지와 차량의 결함을 추적하기 위한 일종을 자동차의 고유 주민등록번호로 차량을 번호 또는 차량 식별 번호라고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차대 번호는 대부분 카로서 멤버나 힐하우스 패널부, 대시 패널부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는 이 차대 번호를 별도로 관리하여 차량의 결함 등을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자동차를 추적하여 결함 내용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대 번호를 알면 그 자동차의 제작 회사와 제작 연도 등을 일련의 제작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유리입니다. 업체별로 각종 인증 마크, 제조사, 투과류, 생산, 제조 연료 포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주로 사용되는 건강유리와 한국유리가 있습니다. 차체 수리 마무 작업에 실시하는 작업의 범위는 대부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의 조정과 수리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체 프레임, 패널 수리 최종 검사는 정비 지치서의 규격인 차체 치수도, 즉 바디 얼라이먼트를 측정합니다. 바디 얼라이먼트는 차체 외관이나 차체, 기계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과 기능 유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손 수리 자동차는 바디 얼라이먼트를 검사가 선행된 후 휠 얼라이먼트를 측정하는 것이 자동차의 주행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바디 얼라이먼트는 정비 지침서를 기준으로 차체 패널 부착 위치의 가로, 세로, 높이 치수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오늘은 차체 수리 마지막 점검에서 이상 발견 시 수정과 수정 작업 후 검사에 대한 학습을 했습니다. 차체 구조에 따라서 차체 전체를 살펴본 것 같아요. 네, 차체 수리 마무리 작업은 작업 전 차체 품질 상태를 점검하는 차체 검사와 도장 작업 후 출고 전에 차량의 품질을 검사하는 최종 검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체 전면부, 중앙부, 후면부를 모두 면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본 차체 각 부위에 대한 외관 검사와 기능 검사, 안전 검사는 모두 최종 검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체 검사, 최종 검사에 대한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정 후 다시 검사를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차체 정비에 관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한 달 전에 제 차가 사고가 났거든요. 다친 곳은 없어요? 하나씩? 다행히 저는 다친 데는 없는데 자동차 뒷부분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고 난 자동차를 차체 정비 수리소로 찾으러 갈 때 혼자 가도 되나요? 네, 하나 씨처럼 자동차 차체 수리 지식이 있으면 혼자 가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특히 사고 자동차 수리 점검에 대해서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자동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인이나 아니면 보험회사 직원과 함께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고 자동차 수리 점검은 어떻게 할까요? 네, 먼저 정비 지침서를 보고 사고 수리 부분을 함께 간 분과 비교하고 점검하면 됩니다. 특히 자동차는 대부분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파손 안 된 부분과 인전 패널의 간격과 단차를 좌우 비교 점검하면 쉽습니다. 네, 인접 패널과 패널과의 간격 단차를 확인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인접 패널과의 간격 단차가 정비 지침서 기준과 틀리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능 부품의 작동 상태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확인할 게 있나요? 네, 그리고 차체 수리 기술자의 자격증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어떤 자격증이요?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차체 수리 전문 지식을 갖추고 국가에서 인정한 차체 수리 기능사 자격증을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NCS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차체 정비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여러분 다시 한번 숙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